7년, 한 마리 개가 파란 벤치에서 기다린 시간입니다. 얘는 기다릴 자격이 있어요. 7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르신, 안전을 생각하셔야죠. 유기견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질 순 없습니다. 어머니, 세상 좀 냉정하게 보셔요. 진우도 7년째 연락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어르신, 안전을 위해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포획 조치가 필요합니다. 할매, 미안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과연 7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을까요?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 오후였어요. 하늘은 회색빛으로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집안에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겠지요. 하지만 나는 오늘도 갈색 종이봉투를 꼭 안고 가련역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종이봉투 안에는 백구용 삶은 달걀 2개와 내가 먹을 간단한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걀은 조금 더 오래 삶아서 노른자가 완전히 익게 했어요. 백구가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 김밥도 단무지를 빼고 싸왔다. 백구는 단 것보다 담백한 맛을 좋아해요. 정류장까지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평소 같으면 5분이면 갈 수 있는데 요즘은 허리가 자주 아파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백구는 기다릴 줄 아는 아이니까. 가련역 앞 정류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파란 벤치 옆 늘 그 자리에 백구가 앉아 있었거든. 새하얀 털에 눈송이가 조금씩 내려앉아 있었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선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얘야, 오늘도 여기 있구나. 내가 다가가자 백구가 고개를 돌렸어요. 반가운 듯 꼬리를 한번 흔들었지만 곧바로 다시 선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언제나 그래요. 인사는 하지만 시선은 항상 저 멀리 기차가 오는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파란 벤치에 앉으려다가 눈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손으로 털어냈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이 벤치는 우리에게 특별한 자리거든. 더러워지거나 불편해도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종이봉투에서 삶은 달걀 하나를 꺼내서 백구 앞에 놓았어요. 백구는 고개를 숙여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선로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전설의 기다림이라고 해요. 처음엔 그저 신기한 게 정도로 생각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거든. 이제는 가련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얘는 약속을 믿는다. 사람은 잊어도 얘는 못 잊는다. 내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들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동네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는 별밤이라는 사람이었다. 본명은 모르지만 몇 달 전부터 백구를 자주 촬영하러 와요. 오늘도 백구 영상 올릴게요. 기다림의 아이콘이잖아요. 조회수 정말 대박이에요. 별밤은 로우 앵글로 백구와 파란 벤치를 함께 담으며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백구를 웅장하고 신비롭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어제 올린 영상이 조회수 2만 넘었어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요. 감동이에요. 진짜 충성스럽네요. 이런 반응들이요.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든 걸 인터넷에 올리더라고요. 백구의 기다림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콘텐츠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진우 씨 소식 있으세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없어.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 별밤이 몇 장 더 사진을 찍고 갔어요. 내일도 올게요. 라고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혼자 남은 나는 다시 백구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같은 자세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서 하얀 털이 살랑거렸지만 백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정류장 기둥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게 뭐야? 공문인가? 나도 궁금해서 일어나 봤어요. 정류장 기둥에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다. 가까이 가서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가련동 정류장 철거 가처분 신청 접수 사유 유기견 상습 출몰로 인한 안전상 문제. 유기견? 백구를 말하는 건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공문을 읽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저게 때문이구나. 그러게 말이야. 애들이 무서워한다던데. 유기견이면 원래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7년이나 저기 있었으면서 갑자기 왜?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감동적이다. 충성스럽다고 했던 사람들이 위험하다. 애들이 무서워한다고 말하기 시작했거든.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파란 벤치로 돌아왔어요.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귀를 조금 뒤로 젖히고 몸을 더욱 작게 웅크리고 있었거든. 얘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백구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했는데 그때 파란 벤치 밑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구부려서 보니 작은 스테인리스 물그릇이었다. 물이 반쯤 차 있었어요. 누가 갖다 놓은 걸까? 아, 정해철 영무원이 갖다 놓은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중년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매일 새벽에 갖다 놓더라고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직도 백구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공문에 적힌 철거라는 글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말로 이 정류장이 사라지면 백구는 어디서 기다려야 할까? 새로운 정류장이 생긴다고 해도 백구가 그 장소를 알 수 있을까?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일어나서 몸을 털었다. 저녁 6시가 다 되어 가니까 가련역으로 갈 시간이었어요. 백구의 하루 일정은 언제나 정확했거든. 아침 7시 정류장, 점심 12시 시장 골목, 저녁 6시 역 승강장. 7년 동안 단 하루도 어기지 않은 시간표였어요. 얘야, 조심해서 가렴. 백구가 천천히 역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서 무언가 달라진 게 느껴졌다.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외로워 보였어요. 나도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파란 벤치에 혼자 앉아서 정류장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겁을 먹는다. 서류 한 장이 마음까지 없앤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동 스토리였던 백구의 기다림이 하루 만에 안전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같은 게 같은 행동인데 사람들의 시선만 바뀌었을 뿐이거든. 정류장 곳곳에 내린 눈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았어요. 백구에게도 나에게도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7년 동안 지켜온 약속을, 백구의 기다림을 그냥 내줄 수는 없었거든.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 공문이 붙은 뒤로 나는 더 일찍 일어나게 됐다. 새벽 5시 반. 허리가 쑤시지만 몸이 먼저 벤치를 찾는다. 종이봉투를 챙기는 것도 습관이 됐어요. 오늘은 미역줄기를 조금 더 달게 묻혔다. 백구가 단 걸 좋아하거든. 삶은 달걀 하나와 내 간단한 아침도 함께 담았지. 가게를 접은 뒤로는 이런 작은 일들이 하루를 채운다. 파란 벤치로 가는 길, 시장 어귀에서 박만식이 눈치를 준다. 정옥 씨, 요즘 걔 때문에 시끄럽던데.
괜찮아? 뭐가 시끄러워? 아니, 그게 철거 공문 붙었다며. 사람들이 말이 많아. 나는 대답 대신 발걸음을 빨리 했다. 박만식 같은 사람은 대답해 줄수록 더 궁금해 하거든. 백구는 어김없이 파란 벤치 옆에 있었어요. 목을 길게 빼고 선로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오늘은 올 것 같다는 듯이. 나는 종이봉투에서 미역줄기를 조금 꺼내 그 앞에 놓았다. 얘야, 오늘도 기다리는구나. 백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그 눈빛이 묻는 것 같아요. 할머니, 진우 언제 와? 그러면 나도 모르게 7년 전 그날이 떠올라. 진우가 떠나던 날은 가을이었다. 할매, 금방 다녀올게. 백구 잘 돌봐줘. 그때 진우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유학 간다고, 취업 알선 받아서 좋은 기회 잡았다고. 눈빛이 반짝였지. 20살 남짓한 놈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얼굴이었어. 이놈아, 약속이 제일 무겁다. 그랬더니 진우가 웃으면서 백구 목줄을 풀어달라고 했다. 할매, 백구 목줄 풀어줘.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줘. 내가 올 때까지. 왜?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안 잃어버려. 얘는 여기가 집인 걸 알아. 그리고 나 기다릴 거야, 분명히. 그때는 그냥 어린 놈의 감상적인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우 말이 맞았어요. 백구는 진우가 떠난 그날부터 목줄 없이도 절대 멀리 가지 않았거든. 문제는 그 뒤였지. 1달, 2달 지나도 진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반년이 지나니까 심상치 않았다. 알선업체에 전화해봐도 잘 지내고 있다는 말뿐.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라고. 그때부터였어요. 백구가 정말로 기다리기 시작한 게 아침 7시, 정류장 파란 벤치, 점심 12시, 시장 골목 끝, 저녁 6시, 가련역 승강장, 시계처럼 정확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백구의 동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신기해했지. 걔가 참 영특하네. 주인 기다리는구나. 하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시선이 달라졌다. 저 집 손자 정말 어디 간 거야? 연락도 없다던데. 사고 난 건 아닐까? 걔만 바보같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몰랐으니까. 진우가 어디 있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오늘도 시장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 정욱이네 집 참 딱해.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손자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애도 행방불명이잖아. 걔만 매일 저기 앉아서 뭘 기다린다고. 나는 미역줄기를 묻히는 손에 더 힘을 주었다. 사람들은 모른다.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점심때가 되자 백구가 슬슬 자리를 뜬다. 시장 골목으로 갈 시간이거든. 나도 청소를 마저 하고 뒤따라갔어요. 시장 골목 끝, 진우가 자주 라면을 사 먹던 분식집 앞. 백구는 거기 쪼그려 앉아서 또 기다린다. 사장 아주머니가 물그릇을 내놓으면 조금 마시고 다시 앉아서 선로 쪽을 바라봐요. 참 기특한 개네. 7년째 저 자리를 지키다니.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중얼거렸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미정이었다. 손에는 반찬통 2개와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그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고. 미정아, 왜 또 이런 걸?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제대로 챙겨 드셔야죠. 미정은 반찬통을 내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정류장 쪽이 시끄럽던데요. 재개발 때문에 철거된다면서요? 그런 것 같더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집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역세권이 되면 집값 많이 오를 텐데. 미정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살던 집인데. 어머니, 세상 좀 냉정하게 보셔야 해요. 진우도 연락 없이 이렇게 오랜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백구를 보았지. 저에도 같은 마음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미정이 다시 말했다. 어머니, 저도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잖아요. 재개발되면 다들 좋아질 거예요. 낡은 건 다 없애고 새로 짓는 거니까. 낡은 건 다 없애고? 네. 깨끗하고 현대적으로요. 어머니 집도 새로 지어드릴게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 백구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봤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처럼.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정아, 새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낡은 게 더 소중한 법이지. 그게 무슨. 이해를 봐. 7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어. 새 정류장, 새 벤치로 바뀌면 이해는 어떻게 되겠어? 미정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사람이 개보다는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른다. 기다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리고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나는 누추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다. 백구처럼 묵묵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뭔가 변해야 한다는 걸.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역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이 됐거든. 오늘도 어김없이 진우를 기다리러 가는 거였어요. 나는 미정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백구를 따라갔다. 뒤에서 미정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기다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함께 하는 거지. 미정과 헤어진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파란 벤치에 가니까 백구가 평소보다 움츠러들어 있더라고. 귀를 바짝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정류장 기둥에 또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다. 가련동 정류장 철거 관련 주민동의서 징집. 아, 이제 동의서까지 받는구나. 종이봉투를 벤치에 놓고 그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아직 안 보셨구나. 돌아보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 뭉치와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가련동 재개발 추진위원장 오대길입니다. 오대길은 내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미소 뒤로 보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르신, 이번 정류장 철거건 때문에 왔습니다. 동의서에 서명 좀 해주세요. 왜 내가 서명을 해야 하지? 어르신, 동네가 좋아지는데 뭐가 문제요? 재개발되면 모든 게 깨끗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정류장도 새로 짓고. 오대길은 클립보드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기 그게 때문에. 백구를 가리키는 오대길의 손가락이 떨렸다. 유기견이 상습적으로 출몰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르신, 개도 개 나름이지. 안전을 생각하셔야죠. 그 애는 유기견이 아니야. 우리 집 개라고. 어르신, 목줄도 없고 명찰도 없는데 어떻게 집개라고 하세요? 게다가 7년 동안 주인도 안 나타나고. 오대길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 서류상으로는 백구가 유기견이 맞았다. 어르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네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카메라를 든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별밤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오늘도 백구 영상 촬영하러 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오대길이 인상을 찌푸렸다. 아, 당신이 그 영상 올리는 사람이군요.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별밤은 카메라를 오대길에게 향했다. 합리적이라고 하시는데 7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 개를 쫓아내는 게 합리적인가요? 안전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그 순간 별밤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았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2가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감동적인 백구의 이야기, 하나는 안전 문제를 다룬 영상으로. 별밤이 말하면서 카메라 앵글을 바꿨어요. 아까는 로우 앵글로 백구를 웅장하게 찍었는데 이번에는 하이 앵글로 백구를 작고 위험해 보이게 찍었다.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죠.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백구가 콘텐츠일 뿐이라는 걸. 감동이든 공포든 조회수만 나오면 되는 거였다. 오대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2 사람이 떠난 뒤 나는 백구와 단둘이 남았어요. 백구는 여전히 파란 벤치 옆에 앉아서 선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얘야, 사람들이 널 귀찮게 하네. 백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 간절한 게 느껴졌다. 마치 할머니 도와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다. 구청에 가기로. 구청 도시관리과는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잡한 서류 냄새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원 접수하러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말하니까 젊은 직원이 번호표를 줬어요. 45번. 앞에 2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창구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공무원이 앉아 있었다. 명찰에는 유수미 주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유수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피곤한 듯이 보였어요. 가련동 정류장 철거 문제로 왔습니다. 아, 그거는 이미 결정난 사안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상의 이유라는 게 뭡니까? 유기견 출몰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요.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유수민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그 개는 유기견이 아닙니다. 우리 집 개예요. 서류상으로는 유기견으로 분류됩니다. 등록도 안 돼 있고 목줄도 없으니까요. 7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때 유수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잠깐 동안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7년이요? 네. 내 손자가 떠난 뒤로 계속. 유수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어쨌든 서류 접수하셨고요. 결정 나면 통지 갈 겁니다. 언제쯤 나나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유수미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더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구청에서 나오는 길에 마음이 답답했어요. 서류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백구를 우리 집 개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 그날 밤 파란 벤치로 다시 갔다. 백구는 없었지만 벤치 밑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손을 뻗어서 건져보니 낡은 휴대폰이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아직 켜졌어요. 잠금이 안 걸려 있어서 메뉴를 볼 수 있었다. 우리 집 망난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다. 그 폴더를 열어보니까 사진들이 있었어요. 백구와 진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모가 하나 있었다. 할머니, 미안해. 백구 잘 부탁해. 진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휴대폰이 여기 있다는 건 진우가 마지막에 이곳에 왔다는 뜻이었거든. 떠나기 전에 백구와 작별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 사람들은 서류로만 판단하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서류에 없다는 걸. 7년 동안 쌓인 기다림, 그 시간들은 어떤 서류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휴대폰은 다를 거예요. 이건 증거니까.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다시 구청에 가야겠어요. 유수미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휴대폰이 왜 하필 오늘 여기 있었을까? 7년 동안 비바람을 맞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켜질까?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람은 말로 속이고 개는 눈빛으로 답한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기계 하나가 진실을 말해주기도 하죠. 다음 날 새벽 파란 벤치로 가는 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금속 끄는 소리였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정류장에 도착해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파란 벤치 주변에 가림막을 치고 있었어요. 큰 천막 같은 것으로 정류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백구는 가림막 틈새로 보이는 파란 벤치를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 자리에 앉지 못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다.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작업 반장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 정류장 철거 사전 작업입니다. 안전상 가림막부터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렇게 해놓을 건데요? 글쎄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 작업 반장은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그때 새로운 표지판을 보게 됐다. 가련동 정류장 이전 예정 시행일자 미정.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전 예정이라니. 파란 벤치도 옮겨간다는 뜻이었거든. 벤치도 옮기는 거예요? 네, 이동 대상 목록에 있습니다. 새 정류장에 새 벤치 설치할 거고요. 새 벤치라고? 그럼 백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급히 구청으로 향했어요. 어제 찾은 휴대폰을 가지고 유수미를 만나야 했다. 구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어요. 어제와 달리 사람이 많지 않아서 금방 유수미를 만날 수 있었다.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유수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우리 손자 휴대폰이에요. 7년 전에 떠나면서 남겨둔 거. 유수미가 휴대폰을 받아서 살펴봤어요. 화면에 금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7년 된 거라고요? 배터리가 아직 살아있네요. 그러게요. 저도 신기했어요. 유수미가 휴대폰을 켜서 메뉴를 봤어요. 우리 집 망나니 폴더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달라졌다. 이거 백구 사진이 많이 있네요. 네, 손자가 얼마나 백구를 아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유수미는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이걸로는 법적인 증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이 휴대폰은 참고 자료로 보관해 두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그때 유수미의 말이 끊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참고 있는 모습이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아, 그런데 어르신. 유수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장 점검이 내일 있어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왜 굳이 알려주는 거지? 유수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미가 느껴졌어요. 구청에서 나와서 시장으로 갔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박만식을 비롯해서 상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 정옥 씨 왔네. 들었어? 정류장 공사 시작했다며. 응, 봤어. 그런데 말이야. 박만식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요즘 정옥 씨 집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재개발되면 집값 엄청 오른다던데. 무슨 소리야? 고모 미정이 서류 정리해 준다더라. 어르신 혼자 사시니까 힘들잖아. 다른 상인도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재개발 보상금도 받고 집값도 오르고. 좋은 거 아니야? 정욱이는 복 터졌네. 손자는 없어도 돈은 생기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들은 진우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였다. 우리 진우 돌아올 거야. 언제? 7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돌아올 거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흩어졌어요. 믿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미정이었다. 오늘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집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서류 좀 정리하려고요. 무슨 서류? 재개발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요. 어머니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의 말에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미정이 서류를 꺼내는 걸 봤는데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재개발 동의서, 보상금 신청서, 집 등기권리증 사본. 어머니, 이것들 다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미정은 능숙하게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었거든. 미정아, 이런 거 언제 준비했어? 아, 미리미리 알아봤어요. 어머니 걱정돼서. 그때 미정의 가방에서 종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워서 보니까 깜짝 놀랐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위임장.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밑에 찍힌 도장이었어요. 분명히 내 도장인데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났다. 미정아, 이게 뭐야?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준비해 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도장을 찍었지? 어머니, 요즘은 다 전자서명이에요. 스캔해서 사용하는 거라고요. 스캔이라고? 내 허락도 없이? 미정아, 이거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달랐다. 어머니 혼자서는 이런 복잡한 일 처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 도장을 멋대로. 어머니, 세상 좀 냉정하게 보셔야 해요. 진우도 7년째 연락 없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정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미정아, 혹시 너.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미정은 서류들을 재빨리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위임장 사본도 함께. 어머니, 내일 구청에 함께 가요. 마저 처리해야 할 게 있어요. 미정이 떠난 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도장, 내가 안 찍었다. 그런데 어떻게 증명하지? 밖에서 뱉고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림막 때문에 파란 벤치에 앉지 못해서 울고 있는 거였다. 나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다. 싸워야 했거든. 내일 현장 점검이 있다고 유수미가 말했어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백구의 자리를, 우리의 기다림을 지켜내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유수미가 말한 현장 점검 시간이었어요. 나는 일찍부터
정류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림막 때문에 파란 벤치가 보이지 않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유수미였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공무원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 퇴근하신 거예요?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왔어요. 개인적으로? 왜? 유수미는 가림막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어제 그 휴대폰 이야기 계속 생각해 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7년 된 휴대폰이 아직 작동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유수미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최근에 누가 그 폰을 그곳에 둔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그 휴대폰이 가짜라는 뜻인가? 그런데 어르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예요. 뭐요? 역 CCTV요. 7년 동안의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가련역 쪽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영무원 정해철이었다. 아, 정해철 씨. 유수미가 손을 흔들었어요. 둘이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 유 주무관, 개인적으로 오셨네요. 네, 이 어르신 도와드리려고요. 정해철이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백구 할머니시군요. 저도 이 이야기 관심 있었어요. 정말요? 정해철은 들고 온 파일을 펼쳤어요. 제가 이 역에 온 지 15년 됐는데 백구를 본 지는 7년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떠돌이 개인 줄 알았는데 정해철이 파일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정확하게. 사진을 보니 정말로 백구가 역에서 찍힌 모습들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역 CCTV에서 캡처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거라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유수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이런 기록이 있었다니. 이건 정말 확실한 증거네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정해철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백구가 매일 물 한 그릇씩 마셔요. 제가 갖다 놓은 건데 정확히 한 그릇만 마시고 남겨요. 마치 누군가랑 나눠 마시려는 것처럼.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백구는 7년 동안 진우 몫을 남겨뒀던 거였다. 이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7년간의 연속성이요. 유수미가 말했어요. 정해철 씨, 이 자료들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제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가림막 뒤에서 백구가 나타났어요. 우리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얘야, 여기 있었구나. 백구는 내 발치에 앉아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정해철을 보더니 친근하게 다가갔다. 역시 물 챙겨준 은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유수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말씀하신 위임장 사본 이야기 더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미정이 가져온 서류들, 스캔된 도장, 그리고 전자서명이라는 거짓말까지. 그건 명백한 위조예요. 유수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전자서명이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신고하셔야 해요. 그런데 증명할 수 있을까요? 원본 대조하면 돼요. 스캔한 거와 실제 도장은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그때 정해철이 파일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어르신, 혹시 이거 아세요? 그건 구겨진 항공화물 영수증이었어요. 어디서 났어요?
파란 벤치 밑에서 발견했어요. 며칠 전에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수치 1란에 J, W 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우의 이니셜이었다. 이거 진우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무언가를 보낸 거였다. 발송 날짜가 언제죠? 유수미가 영수증을 보더니 말했어요. 한 달 전이네요. 최근이에요. 한 달 전? 그럼 진우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르신,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진우 씨가 최근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연락이 안 됐을까요? 그때 뒤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별밤이 서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뭔가 중요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별밤은 카메라를 우리에게 향했어요. 혹시 백구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있나요? 요즘 조회수가 대박이거든요. 유수미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지금은 촬영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면 라이브로 방송하면 좋을 텐데. 별밤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일 저녁에 특별 라이브 예정이에요. 정류장 철거 D-3 기다림의 끝? 이런 제목으로 D-3? 그럼 3일 뒤에 정말 철거한다는 뜻인가? 네, 오대길 위원장이 확정했대요. 금요일에 최종 철거하고 포획팀도 온다고. 포획팀? 백구 잡아가는 거예요? 네, 안전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오대길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였다. 재개발 추진 유기견 프레임 그리고 강제 포획까지. 별밤 씨 라이브 언제 해요? 정해철이 물었어요. 내일 저녁 8시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별밤이 떠난 뒤 우리 셋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네요. 유수미가 중얼거렸어요. 3일 안에 뭔가 해야 해요. 정해철이 말했어요. 제가 역 CCTV 자료 정리해서 공식 제출할게요. 저도 위임장 위조 건 신고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의 말에 고마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과연 3일 만에 7년의 기다림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때 백구가 내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올려다보는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아. 나는 끝까지 기다릴게. 그래, 포기할 수는 없지. 진우가 정말 연락을 시도했다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리고 오대길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내일 별밤의 라이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정류장 주변이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별밤의 라이브 방송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지막 일 수도 있거든요. 별밤은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말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흥분한 모습이었다. 시청자들 반응이 어떤지 보고 싶어요. 감동과 안전 중에 뭐가 이길지. 그 말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백구의 운명도 하나의 실험일 뿐이었다. 저녁 8시 정각. 라이브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별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어요. 가련동 정류장, 7년 기다림의 마지막 밤. 카메라 앞에서 별밤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다. 내일이면 이 정류장이 사라져요. 그리고 백구도. 핀 조명이 파란 벤치를 비췄어요. 가림막이 일부 걷혀 있어서 벤치가 보였다. 백구는 조명을 피해 그늘로 몸을 옮겼어요. 지금 실시간 시청자가 500명을 넘었네요. 댓글도 폭주하고 있고요. 별밤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백구 지켜주세요. 7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닌가요? 안전이 우선이죠. 감동 스토리 좋지만 현실은 현실. 댓글이 반반으로 갈렸어요. 별밤이 원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때 정류장 반대편에서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큰 우리를 끌고 왔다. 포획팀이었어요. 오, 이거 실시간으로 잡혔네요. 포획팀이 나타났어요. 별밤의 목소리가 더욱 흥분됐어요.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800명, 1000명, 1200명.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실시간 상황이 이렇게 극적일 줄 몰랐어요. 나는 급히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백구는 포획팀을 보고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얘야, 내가 지켜줄게. 그때 포획팀 리더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 주세요. 이 애는 우리 집게예요. 포획할 필요 없어요. 어르신, 등록도 안 된 유기견입니다. 안전상 포획 조치가 필요해요. 포획팀이 천천히 백구를 향해 다가갔어요. 백구는 파란 벤치 뒤로 몸을 숨겼다. 시청자 1500명 돌파. 댓글이 미쳤어요. 별밤이 소리쳤어요. 상황이 점점 극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미정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낯선 사람이 따라왔다. 요양시설 직원 같아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미정이 내 팔을 잡았어요. 상담 받기로 한 시간이에요. 차 기다리고 있어요. 뭔 소리야? 난 상담 신청한 적 없어.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시설에서 편히 지내세요. 요양시설 직원이 나서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보호자께서 신청하셨어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보호자? 미정이 보호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정아, 내가 뭔데 날 보호자라고 해. 어머니, 제가 법적으로 보호자예요. 서류 다 정리해뒀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위임장 위조가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거였다. 난 안 가. 나는 미정의 손을 뿌리치고 백구 앞에 섰어요. 이 애를 두고는 못 가. 포획팀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백구는 파란 벤치와 내 사이에 끼어 있었다. 시청자 2000명. 대박. 이거 완전 드라마예요. 별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오직 백구만 보고 있었어요. 얘야,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여기 있어. 그때 갑자기 역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분실물 안내 가련동에서 7년 전 사라진 약속 찾습니다. 정해철의 목소리였어요. 역 구내방송이 아니라 휴대용 확성기였다. 가련동에서 7년 전 사라진 약속 찾습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뭐야, 저게. 별밤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 포획팀이 잠깐 멈춰 섰어요. 확성기 소리 때문에 집중이 흐트러진 것 같았다. 그 틈에 나는 파란 벤치 앞에 완전히 서서 백구를 보호했어요. 이 애는 기다릴 자격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정류장에 울려 퍼졌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기 있었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할머니 말이 맞아요. 7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죠. 포획하지 마세요. 백구를 지켜주세요.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미정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면 어때? 나는 내가 지킬 게 있다. 포획팀 리더가 다시 다가왔어요. 어르신,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물러나 주세요. 안전?
7년 동안 누가 다쳤어요? 이 애가 누구 해쳤어요? 내 말에 포획팀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시청자 3,000명 돌파. 별밤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포획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정은 요양시설 직원과 함께 나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가림막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휘파람 소리. 아주 작고 아주 익숙한 휘파람 소리.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리고 가림막 쪽을 바라봤다. 나도 그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7년 전 진우가 늘 하던 그 휘파람이었다. 아주 작은 멜로디. 진우만의 특별한 휘파람. 설마 내 귀가 아직 너를 기억한다. 백구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몸을 떨며 가림막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포획팀도 미정도 별밤도 그 작은 휘파람 소리는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와 백구는 들었어요. 7년을 기다린 귀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진짜로 오고 있었어요. 휘파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가림막 뒤 플랫폼 그림자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든 청년이었어요.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7년 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진 얼굴. 진우였어요. 할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어요. 포획팀도 별밤의 카메라도 심지어 시간까지도. 백구가 몸을 떨었어요. 그리고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질주했어요. 멈칫멈칫하던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로 달렸어요. 파란 벤치를 뛰어넘고 가림막을 피해서 플랫폼 끝까지. 꼬리는 마치 깃발처럼 흔들렸어요. 진우가 무릎을 꿇고 백구를 받아 안았어요. 백구는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다. 정류장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대박! 이거 실화예요? 별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카메라 화면에는 시청자 수가 5,000명을 넘어가고 있었다. 진짜 왔다? 7년 만에. 백구야 유유유유. 이거 영화야?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파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 진우가 백구를 안고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어요. 할매, 미안해.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놈아. 정말 너냐? 네, 할매. 진우예요. 진우는 여행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백구가 좋아하던 간식이었다. 7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금방 다녀온다고. 진우가 간식을 백구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금방 올 생각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짜 알선에 속아서 서류도 뺏기고 일도 못하고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포획팀이 당황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 그래서 연락을 못했구나. 네, 할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합법적으로 돌아올 방법을 찾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현지에서 기술을 배웠어요. 소형 로봇 만드는 일이요. 관절 재활 보조하는 로봇. 그걸로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됐고 드디어 합법 체류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계속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네, 할매. 이제 도망갈 일 없어요. 그때 미정이 끼어들었어요. 진우야, 정말 너야? 그럼 왜 연락을? 고모.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할매 집 위임장 위조한 거 저한테 들켰잖아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뭔 소리야? 한 달 전에 소포 보냈어요. 할매한테. 그런데 고모가 받아서 숨겼죠. 진우가 여행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진짜 항공화물 영수증이에요. 소포 안에는 위임장 위조 증거와 제가 7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유수미가 나섰어요. 잠깐만요. 그럼 벤치 밑에서 발견된 영수증은 가짜예요. 고모가 만든 거죠. 할매를 속이려고. 미정이 흔들렸어요. 진우야, 오해야. 난 어머니를 위해서 집 명의를 고모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제가 다 조사했어요. 오대길 위원장이랑 짜고 재개발 이익을 나눠 가지려고 했죠. 오대길이 뒤로 물러섰어요. 뭔 소리요? 나는 합법적으로. 그때 유수미가 파일을 꺼냈어요. 오대길 위원장, 허위 민원 접수 조사 결과 나왔어요. 유수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명이 복제된 파일, 동일 IP에서 반복 접수, 그리고 추진위 측과의 이해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그건 미정 씨가 제출한 위임장도 스캔 추정으로 판명됐어요. 원본 대조 결과 명백한 위조입니다. 정해철도 나왔어요. 저희 역 CCTV와 분실물 기록에 7년간 백구의 동선과 정옥 어르신의 동행이 모두 남아 있어요. 정해철이 파일을 펼쳤어요. 이건 반려의 연속성이자 지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별밤의 라이브 채팅창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백구 지켜주세요. 7년 기다림 진짜 대단해요. 위조범들 처벌하세요. 파란 벤치 보호구역 지정. 시청자 수는 8,000명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오대길이 비서에게 눈치를 줬어요. 오늘은 그만하자. 포획팀도 우리를 거두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나도 두려웠어요. 나는 미정을 바라봤어요. 두려움은 죄가 아니지. 다만 남의 약속을 부수는 건 죄다. 유수미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가련동 정류장 철거는 집행 보류됩니다. 허위 민원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위임장 위조건은 수사기관에 이첩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별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박수쳤다. 진우가 백구를 안고 파란 벤치에 앉았어요. 백구야, 오래 기다렸지? 이제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어. 백구는 진우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약속은 지켜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별밤이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기적을 목격했어요. 7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화면에는 파란 벤치에 앉은 진우와 백구,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담겼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진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매, 이제 정말 안 떠나요. 백구랑 할매랑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다.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파란 벤치가 다시 우리의 자리가 됐어요. 그 다음 날 아침 파란 벤치로 가는 길이 평소와 달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와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거든. 어르신, 어제 라이브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백구 정말 대단하네요. 박만식도 와서 말했어요. 정옥 씨, 내가 잘못 생각했어. 기다림이 이렇게 값진 줄 몰랐지.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나타나서 백구에게 간식을 가져다 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위험한 유기견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청 직원들이 와서
새로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었거든. 가련동 기다림 정류장가층 이곳에는 7년의 시간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수미가 나타나서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임시로 명칭을 바꿨어요. 정식 절차를 거쳐서 동물보호구역 겸 보행안전 시범 구간으로 지정할 예정이에요. 정말요? 네, 어제 라이브 보신 분들이 구청에 전화 폭주시켰어요. 파란 벤치 보호하자고. 그때 정해철이 영 매점에서 물그릇 하나를 더 들고 나왔어요. 이제 백구가 혼자 마실 필요 없겠네요. 물그릇 2개. 하나는 백구용, 하나는 진우용이었어요. 7년 동안 진우 몫을 남겨두던 백구가 이제는 정말로 함께 마실 수 있게 된 거였다. 진우는 어젯밤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아침 일찍부터 백구랑 함께 여기 와 있었어요. 파란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기차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할매, 여기 앉으세요. 진우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 사이에. 종이봉투에서 미역줄기를 꺼냈어요. 진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이었거든. 미역줄기 좋아하던 놈. 할매, 그거 7년 만에 먹어봐요. 진우가 젓가락 없이 손으로 집어먹었어요. 어릴 때처럼. 할매, 정말 미안했어요. 뭐가 미안해? 돌아왔잖아. 외국에서 돈 벌면 바로 올 생각이었는데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부끄러워서 연락도 못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현지에서 소형 로봇을 만들었어요. 관절 재활 보조하는 것. 할매 같은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거요. 우리 진우가 그런 걸 만들었구나. 네, 그걸로 스타트업에서 인정받았어요. 합법 체류 전환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네, 할매. 백구랑 할매 두고는 못 가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부끄러움으로 돌아온 놈은 그래도 우리 집 놈이다. 그때 미정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진우야. 미정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고모. 진우가 일어나서 미정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고모도 힘들었을 거예요. 진우야, 고모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집, 제 이름으로 옮기는 일 전부 돌려놓을게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나는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아, 집은 주소가 아니라 약속이야. 그걸 잊지 마. 미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짜로 어머니 편이 될게요. 편 같은 소리 말고 그냥 가족이면 되지 뭐. 그 말에 미정이 더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 같았다. 점심때가 되자 별밤이 나타났어요.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 어제 방송 대박 났어요. 조회수 50만 넘었어요. 그래? 네, 그런데 오늘은 촬영 안 할 거예요. 왜? 어젯밤에 댓글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백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조회수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응원하라고 하더라고요. 별밤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저도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자극적인 편집 안 할게요. 그러고는 백구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갔어요. 오후가 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제 라이브를 본 사람들이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7년 기다린 백구 보러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파란 벤치에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람들이 백구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보러 오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별밤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마지막 라이브 할게요.
조용하게요. 이번 라이브는 달랐어요. 자극적인 제목도 없고 큰 소리도 없었다. 그냥 파란 벤치에 앉은 우리 세 사람의 평범한 모습을 담았어요. 백구가 하품을 하고 진우가 백구 등을 천천히 긁어주고 나는 빈 종이봉투를 개어서 가방에 넣고 조회수는 어제보다 적었지만 댓글은 더 길고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 같아 보여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백구야 고생 많았어. 할머니 건강하세요. 플랫폼 끝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어요. 파란 벤치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기다림은 시간을 잡아두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잡아두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기다린 자리로 돌아왔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했거든. 별밤이 카메라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기다림의 소중함을, 가족의 의미를 더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카메라를 끄고 우리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정류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진우와 백구와 나 셋이서 파란 벤치에 앉아 기차 소리를 들었어요. 할매, 내일도 여기 올까요? 그럼 와야지.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니까. 기차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타야 할 기차가 아니었다. 그냥 들어야 할 소리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됐거든. 모든 사람이, 모든 개가 자신만의 파란 벤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올 거고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